은퇴 후의 삶은 끝이 아니라 다른 시작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시작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IT 회사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다가 고향으로 돌아온 62세 김정우 씨 역시 그렇게 말했습니다. 회사는 떠났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사무실에 남아있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감정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일과 성취가 전부였던 삶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마주한 현실은 우리가 상상하는 평온한 은퇴와는 달랐습니다. 오늘은 샌프란시스코에서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온 한 남성의 일년을 통해 은퇴 후 재정적 심리적 사회적 적응이라는 세 가지 문제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정우 씨는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엔지니어로 시작해 IT 회사 부장까지 오른 이민 1.5세대였습니다. 젊을 땐 돈보다 커리어가 중요했고 50대에는 은퇴 자금이 목표였습니다. 회사에서 제공한 스톡 옵션과 401k 그리고 나름 안정된 주택 투자로 그는 은퇴 걱정 없는 삶을 자신했습니다. 하지만 60세가 되자 그는 갑자기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처음엔 자유로웠지만 이틀 만에 불안해지더군요. 일에 묶여 살아온 세월이 너무 길었던 탓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40년 만에 한국 고향으로 돌아가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고향의 시장, 친구들의 환영, 가족과의 재회. 한국이 이렇게 발전했나 감탄하며 매일이 여행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출근하는 이웃들을 바라보며 그는 다시 나만 멈춰있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특히 동창 모임에서 그래도 미국에서 돈 많이 벌었잖아?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속으로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에도 나는 지금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라는 질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재정 문제는 또 다른 현실을 드러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비 감각으로 소비하던 그는 한국 물가에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싸다고 생각했는데 집세와 병원비, 외식비를 더하니 미국보다 비싸더군요. 특히 의료비 부담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미국 보험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았고 한국 건강보험 전환에는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 사이 지병 치료비가 월 6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은퇴 자금이 넉넉하다고 믿었지만 원화 환율 변동과 생활비 상승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한때는 이럴 줄 알았으면 미국에 그냥 남을 거리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심리적 문제는 더욱 깊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영어로 회의하고 늘 사람들과 협업하던 그는 이제 하루 대부분을 혼자 보냈습니다. 고향 친구들은 이미 각자 생활이 있었고 동네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자니 나이 든 사람으로만 보였습니다. 미국에선 내 이야기를 듣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한국에선 내 말이 길다고 하더군요. 그는 점점 말수가 줄고 잠이 줄었습니다. 밤이 되면 유튜브와 뉴스만 보며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역이민 우울이라 부릅니다. 익숙했던 환경에서 떠나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정작 자신이 기대했던 고향의 따뜻함은 과거의 기억 속에만 존재했던 것이죠. 1년이 지나면서 그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도서관에서 영어회화 자원봉사를 시작했고 지역 고등학교에 IT 특강 요청을 받아 강단에 섰습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다시 나를 살렸습니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은퇴 후의 삶은 일을 완전히 버리는 게 아니라 이를 다시 정의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그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전문가들은 김정우 씨의 사례를 역이민형 은퇴 적응기의 전형으로 봅니다. 해외에서 성공한 한인 은퇴자 중 약 40%가 귀국 후 1년 내에 심리적 회의를 겪는다고 합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정 구조의 불일치입니다. 미국의 은퇴 구조는 자산 기반 중심이지만 한국은 현금 흐름 중심이라 환율, 세금, 보험 등에서 혼란이 발생합니다. 둘째, 사회적 소속감의 단절입니다. 현지 커뮤니티와 직장 동료 관계가 단절되면 한국에서의 관계망 복원이 쉽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 상실입니다. 직장인 김정우는 존재했지만 퇴직자 김정우는 어떤 사람인지 스스로
정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귀국했기 때문입니다. 은퇴 후 한국으로 돌아오려는 분들에게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현실적 조언을 합니다. 첫째, 재정적 시뮬레이션을 반드시 하십시오. 단순히 환율 계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거비, 건강보험, 세금, 의료비, 교통비를 한국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둘째, 사회적 연결망을 미리 만들어 두십시오. 귀국 전부터 고향의 봉사활동, 동호회, 종교 모임 등에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해보는 게 좋습니다. 셋째, 정체성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아갈까 보다 어떤 사람으로 남을까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직함이 사라져도 역할은 스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우 씨는 이제 매주 2번 영어 봉사를 하고 지역 중학생들에게 AI 세상 속의 진로를 강의합니다. 이제야 진짜 자유를 알겠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선택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는 은퇴가 더 이상 퇴장이 아니라 삶의 다른 무대라고 말합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빌딩 숲을 떠나 고향의 산길을 걷는 지금, 그는 비로소 인생의 리듬을 되찾았습니다. 은퇴란 결국 속도의 변화입니다. 바쁘게 달리던 삶에서 천천히 걷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일입니다. 하지만 속도를 줄인다는 건 멈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보고, 더 느리게 생각하고, 더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은퇴 후 삶도 그런 리듬을 찾길 바랍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빛나는 도시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진짜 무대는 은퇴 이후에 열린다. 샌프란시스코 IT 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던 김정우 씨의 귀국 이후 이야기는 단순한 은퇴 후 적응기가 아니다. 그것은 한 인간이 오랜 세월 동안 익숙했던 세계를 벗어나 다시 자신을 재발견해 가는 일종의 정체성 회복 과정이었다. 은퇴 후 귀국한 많은 해외 교포들이 비슷한 길을 걷는다. 처음엔 그리웠던 고향의 공기와 음식, 익숙한 언어가 반가워도 시간이 지나면 그 익숙함이 낯설어지고 그 낯섦 속에서 자신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혼란을 겪는다. 김정우 씨가 겪은 일련은 바로 그 은퇴 후 적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심리의 전쟁터였다. 해외에서의 성공과 자부심은 귀국 후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한다. 주변의 기대는 여전히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머물러 있고 정작 본인은 그 이미지와 현실 사이의 간극 속에서 자신을 잃는다. 김정우 씨는 귀국 초기에 그런 압박감에 시달렸다. 그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설명해야 했고 왜 돌아왔는지를 해명하듯 이야기해야 했다. 그것은 마치 과거의 명함을 붙잡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사람처럼 불편한 일이었다. 어느 날 그는 깨달았다. 나는 이미 은퇴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경쟁 속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때부터 조금씩 멈추기 시작했다. 심리학적으로 은퇴자는 사회적 역할 상실을 경험한다. 직장에서의 역할이 사라지면 자신이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스스로의 가치를 의심한다. 그 공허함을 메우기 위해 소비를 늘리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행동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김정우 씨 역시 귀국 후 한동안 과도한 소비를 했다. 고향의 친구들을 자주 불러 밥을 사고 취미라며 최신 전자기기를 샀다. 그러나 그 모든 소비는 잠시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지만 진짜 대화는 사라졌다. 결국 그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한 것은 돈을 쓰는 즐거움이 아니라 필요로 되는 존재감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는 지역 사회의 작은 봉사부터 시작했다. 처음에는 도서관 영어 프로그램의 보조 자원봉사자로 참여했고 이후 IT 경력 덕분에 청소년 대상 강연을 맡게 됐다. 청소년들과의 대화는 그에게 다시 생기를 불어넣었다. 회사에서는 언제나 문제 해결이 목표였지만 아이들과의 대화에서는 과정이 전부였어요. 그렇게 그는 일의 의미를 다시 정의했다.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야말로 자신을 살아있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배웠다. 은퇴란 결국 일을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일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다. 재정적 관점에서도 그의 변화는 뚜렷했다. 귀국 초기에 그는 환율 변동과 한국의 물가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미국에서는 자산의 대부분이 달러화와 주식 형태로 묶여 있었고
한국에서 생활비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세금과 환전 손실이 발생했다. 이를 경험한 그는 은퇴를 앞둔 후배들에게 이런 조언을 했다. 은퇴 준비의 핵심은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쓰는 구조를 바꾸는 겁니다. 은퇴 후의 재정은 축적보다 유동성이 중요하다. 즉, 언제든 필요한 만큼 꺼내 쓸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불안이 줄어든다. 그는 일정 자금을 원화로 분산하고 의료비 생활비 여가비를 구분해 예산을 세웠다. 그 단순한 정리가 마음의 안정을 불러왔다고 했다. 사회적 관계에서도 그는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 미국에서의 인간관계는 업무 중심이었고 성과에 기반한 존중이 따랐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인간관계의 결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다. 사람들은 직업보다 사람 자체를 본다는 점이었다. 그는 어느 모임에서 직함 대신 이름으로 불리며 처음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자유로움이 좋았다. 부장님이 아닌 정우, 형님으로 불리는 순간 그는 비로소 직장 밖의 세상을 받아들였다. 사회적 관계의 질은 이제 지위가 아니라 공감의 깊이로 결정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시간이 흘러 그는 이제 하루의 루틴을 정해놓고 산다. 아침 7시에 일어나 마을 산책로를 걷고 9시엔 커피 한 잔과 함께 신문을 읽는다. 오후엔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저녁엔 이웃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눈다. 외견상 단조롭지만 그에게는 이 리듬이 곧 안정이었다. 그는 말했다. 젊을 때는 달력의 속도를 쫓아 살았지만 지금은 하루의 호흡을 따라 삽니다. 은퇴 후 가장 중요한 것은 리듬이다. 리듬을 잃은 사람은 불안을 느끼고 리듬을 만든 사람은 평온을 얻는다. 전문가들은 은퇴 적응의 세 가지 축을 경제적 지속성, 사회적 연결, 심리적 정체성으로 정의한다. 경제는 생존의 기반이고 사회적 관계는 감정의 안전망이며 정체성은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은퇴자는 불안과 후회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다. 김정우 씨의 사례는 이 균형을 되찾아 가는 과정의 전형이었다. 처음엔 돈이 불안했고 그 다음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낯설었으며 마지막엔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나 봉사와 학습 그리고 작은 일상의 회복을 통해 그는 세 가지를 다시 맞추었다. 그것은 경제적 안정도, 사회적 성공도 아닌 마음의 균형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단지 한 사람의 귀국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퇴라는 전환점에서 마주해야 할 인간의 본질적 문제를 보여준다. 우리는 이를 통해 사회와 연결되고 인정받으며 존재를 확인한다. 그러나 일의 무대가 사라진 후에도 삶의 무대는 계속된다. 중요한 것은 그 무대 위에서 어떤 역할을 다시 맡을 것인가다. 김정우 씨는 자신이 쌓은 경력과 지식을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새로운 무대의 조명을 켰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조용히 주변을 밝혀주었다. 결국 은퇴는 삶의 속도를 늦추는 연습이자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다. 우리는 대부분 평생을 달리느라 정작 자기 자신과 대화할 시간을 갖지 못한다. 은퇴는 그 대화의 기회를 준다. 그러나 그 시간을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준비가 필요하다. 돈의 준비보다 마음의 준비, 일의 준비보다 삶의 준비가 더 중요하다. 김정우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 사실을 조용히 일깨운다. 은퇴 후의 삶은 누가 대신 살아줄 수 없다. 그것은 스스로 방향을 정하고 스스로 리듬을 만드는 과정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의 화려한 경력보다 지금의 소박한 하루가 더 의미 있다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는 오늘도 많은 이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다. 인생의 마지막 무대는 누가 박수를 쳐주는 자리가 아니라 스스로에게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자리라는 것. 그것이 그의 이야기가 전해주는 조용하지만 강한 교훈이다.